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치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을 돌파했으므로 조정은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보면 전환선을 아직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속 상승세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음봉은 뭐 기분은 나쁜 거죠. RSI는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아직 과매수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주춤거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전환선을 또 깼네요. 지난번에도 보면 전환선을 다우지수는 잘 깹니다. 잘 깨서 나스닥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느립니다. 느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어기적거리고 있고 다우지수는 전환선을 깼는데 고점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실패하는 모습이고 전환 기준선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다우지수는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고 RSI는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네요. S&P 500입니다.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선이 터치가 나왔네요. 음봉으로 제법 음봉이 길어가지고 좋지 않아요.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약간 쌍봉 모양도 있고 전환선 깨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간 정도 왔어요. 전환선하고 기준선 사이 중간 정도 왔는데 RSI는 데드크로스가 왔습니다. 과매수권에서.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다우랑 똑같이 움직이네요. 전환선이 깨지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게 세 번째 상승이라고 해도 좀 빠르긴 한데 어쨌든 전환선을 깼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RSI도 과매수권에서 내려와서 5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총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음봉이 나왔네요. 그래서 갭 상승 후에 밀려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상승을 해도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전환선에 닿았다가 다시 한번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이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권에 살짝 음봉의 영향이고 이게 지표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필반 지수는 고점 돌파를 못해서 가야 될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5923 여기는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반 지수가 1등으로 그렇죠. 주도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도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미 국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가격이 급속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랠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뭐 내려갈 확률이 적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물가랑 연관이 있겠죠. CPI 발표됐다는데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국채 가격이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시장 변화가 있었고 그때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과 국채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또 국채 가격이 꼬꾸라지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겠다. RSI는 다시 침체권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걸 생각 안 했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내려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모릅니다만 좀 조심할 때는 됐습니다. 이게 국채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죠. 하락세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석유 가격은 그나마 석유 가격은 66달러, 뭐 여기 65달러에서 안정이 돼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RSI 올라오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지난번 55달러 여기가 최저점이었던 것 같네요. 최저점은 찍은 것 같고 어쨌든 아직은 뭐 영향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RS가 멈췄어요. 하락이 멈췄고 다행히 그동안 하락하다가 알스케어드는 여전히 고공권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든 꺾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오르긴 했는데 음봉으로 치받는 모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RSI 그래서 데드크로스 났고 과매수권이지만 그리고 스토캐스틱 음이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종장 진입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물론 과열권이긴 하지만 계속 과열권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침체권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선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면 팬데믹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랑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보면 이게 21선을 계속 터치합니다.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긴 해요. 이런 거 무시하고 해야 되겠죠. 미국장은 한국장이랑 다르다. 뭐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이라 이런 거 보면 무서운데 미국장은 뭐 21선 지지력이 상당합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4, 5, 6 양봉, 7 양봉인데 조금 주춤거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되면 요 팬데믹 장세가 아니고 2018년 요 장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뚫질 못한다고 그러면 뚫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번 달에 막힌다고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이 뭐 살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캔들도 5주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몸통이 2주 연속 작아요. 뭐 사실은 3주 연속 작아지니까 힘이 다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팬데믹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히 뭐 조심이라긴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막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상승은 했는데 나스닥 보니까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 음봉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음봉이 결국은 밀어 제낀 거거든요. 예, 올려놓고 때린 거니까 좋진 않고 어쨌든 이격도 일정하니까 뭐 상승세에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기분 나쁜 캔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행보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상승 모양을 일단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갭 상승한 부분이 있네요. 엔비디아는 음봉이 안 나왔는데 엔비디아로 올려놓고 다른 종목이 내려앉은 것 같네요. 알파벳도 상승했고 약간 음봉이 나왔지만 상승했어요. 아마존닷컴 상승. 메타 이런 게 조금 떨어졌네요. 메타가 기준선을 깼습니다. 탈락하는 종목이 하나 생겼네요. 메타는 탈락. 브로드컴은 지속 상승입니다. 반도체는 좋은데요. 테슬라가 음봉을 만들었네요. 테슬라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내려오네요. 그래서 대형주가 거뜬한데 소형주가 내려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버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RSI 많이 내려왔네요. RSI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텔이 좀 내려왔네요. RSI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런 거 내려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종목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주들 메타 하나 탈락했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MACD입니다. 나스닥 MACD 보면은 MACD가 시그널선과 붙어서 행보하면서 결국 이격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승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지 이게 음봉 나왔어도 5일선 안 깨지면 그냥 가는 거고 깨지면 뭐 21선 정도에서 반등하는 건데 또 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겠죠. 팬데믹 때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2020년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2019년 요때는 고점 돌파하고 나서 요때인데 요때는 조금 울퉁불퉁했어요. 요때는
거의 21선 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121선까지. 근데 60, 120 골든 크로스 나고 나서 이렇게 꼬라 박았거든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건데 한번 볼까요? 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 그런 상황도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장은 아직 그 유동성 장세는 아니거든요. 미국장은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다른 시장은 유동성 시장이니까 저는 팬데믹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장은 팬데믹 장세일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다가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올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 아직은 뭐 아직은 뭐 아무튼 완만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요거를 나스닥 너무 많이 봤네요. 다우지수는 데드크로스가 났죠. MACD 데드크로스 나와서 21선 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다우지수는 좀 탄력적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죠. S&P 500도 5일선이 깨졌네요. 5일선이 깨졌고 뉴욕 지수가 이게 뉴욕 지수가 판가름을 낼 것 같은데요. 21선 깨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하니까 그러면 필반 지수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뉴욕 지수를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되겠네요. 뉴욕 지수가 과연 21선을 깨버리는지 깨지 말아야 될 텐데 얘가 팬데믹 때도 보면 약하긴 해요. 21선을 깨긴 하네요. 계속 깨니까 믿을 만한 지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놈은 약하니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은 아무래도 21선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 2018년 이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조금 뭐 21선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났다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팬데믹 장세라고 마냥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은 있다. 다른 나라는 뭐 팬데믹 장세랑 비슷할 수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랑 중국 몇몇 나라들, 베트남. 예, 이걸로 마칠게요.